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할 시간이고요. 네. 제가 카자흐스탄 갔던 얘기 했었나요? 방송에서? 카자흐스탄은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죠. 네. 뭐 카자흐스탄 겸 뭐 이것저것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을 제가 저 기준으로 제가 처음 가본 외국이고요. 카자흐스탄은 중국 지도로 보시면 중국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요. 되게 큰 나라입니다. 맞아요. 땅덩이가 크죠. 제가 네. 알기로는 7인가 9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 정도 네. 되고 인구가 1000만에서 15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그렇게 큰데.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땅은 한 90몇 이 되는데 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3인가 12위 정도 됩니다.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밀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그렇게 크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스탄 나라들은 일전에 그 CIS, 맞습니다. CSI인가요? CIS 맞습니다. CIS 맞죠. 네네네. 그 소비에트 연방 독립국가연합. 네, 독립국가연합에 있었고 이제 독립을 했죠. 91년도에 소련 붕괴 뒤에. 민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카자흐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카자흐스탄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자흐하고는 분들. 다릅니다. 네. 그 왜 러시아에 관련돼서 읽다 보시면 코자크 기병이 있어요. 네네. 코자크 기병이라고 되게 유명한 코자크 기병이 있는데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네. 발음이 좀 비슷해요. 코자크, 카자크. 근데 카자크 스탄의 의미는 스탄이 땅입니다. 그렇죠. 그 잉글랜드가 왜 잉글랜드 앙글로색슨의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이듯이 카자흐스탄도 카자흐인들의 땅입니다. 땅.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인들의 땅이고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네네네. 스탄은 땅이에요. 네네. 그래서 알마티가 예전에는 그 소련 시절에서는 그 주도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는데 네. 옮겼습니다. 북쪽으로. 아스타나라고.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알마티 유명하지 않나요? 알마티는 유명합니다. 그- 알마티는 사실상 수도였고 지금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사실 한 부산 정도 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사실은 서울이고 아스타나가 약간 세종시 느낌이 아닐까. 신도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스타나 가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가시면 그 소련의 정치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어떤 느낌이냐면 한겨울에 이제 건물들이 큽니다. 건물들이 큰데 회색빛깔이 나요. 거기에 눈까지 내리면 춥잖아요. 네. 바람까지 불면 완전 소련입니다. 약간 스탄한 그런. 스산한 기분. 네, 그리고 네, 또 옛날 소련이 어떤 그 체제 경쟁할 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습관이 있었어요. 네네네. 공공기관 건물을. 그리고 그 밑에 불빛을 달아놓습니다. 여름에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보면 되게 화려해요. 근데 겨울이 들어가면 그 소련 때 지었던 건물들이 대부분 회색빛이기 때문에 소련 같다. 이런 느낌이 나는 약간 도시의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여름, 봄 이럴 때 되게 이쁩니다. 되게 그 계획 도시라서 잘 해놨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슨 도로 이름을 그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뭐 이순신 도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 도로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사실 서구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쪽에서는 우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네. 어떤 우버냐면 택시가 없거든요. 네네. 그냥 지나가는 차를 잡으면 씁니다. 지나가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으면 차가 서요. 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창문을 내립니다. 얼마? 어디? 어디를 먼저 말하고 네. 우리가 이제 가격을 부릅니다. 네. 택시 기사가 마음에 들면 타라고 그러고 택시 기사 흥정을 해올 수도 있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올리고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택시 영업을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라이센스가 생겼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차만 있으면 택시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이건 구소련 국가에서 다 통용되던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자흐스탄도 한 민족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시절에는 그 말 그대로 러시아인들 네. 금발 벽안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카자흐스탄 분들은 생긴 게 되게 다양합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카자흐족 내에서도 자기들의 모습이 보면은 되게 몽골 사람, 한국 사람 같은 분들도 많고요. 백인 분 같은 분들도 많아요. 벽 안에 뭐 이렇게 러시아 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냐 물어보면 아니래요. 자기는 순수 카자흐스탄이래요. 근데 왜 이러냐? 원래 자기들이 이렇다. 근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카자흐스탄 분인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 말이 일본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법이 똑같아요.
그렇죠, 한 그렇죠. 90% 어순이 똑같으니까. 어순이 똑같죠. 네네. 90%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쪽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어랑 아니요. 그럼 카자흐스탄 말을 쓰거든요. 네네네. 카장 말이랑 그쪽도 우리나라 말이라고요?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쪽도. 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말의 개통이 북방계 개통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한국말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어순이 똑같다.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말 배우는 게 차라리 쉽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주어 배워오셨잖아요. 만주어는 어순이 어떻게 되나요? 아, 만주어 진짜 오래된 얘긴데. 만주어 어순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비슷해요.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어는 다르잖아요. 중국어는 약간 서양 쪽이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재밌는 게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또 그러니까 보통 주 인구가 카자흐, 네. 카작 쪽, 그리고 러시아인, 그리고 터키인도 좀 있고요.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좀 살고요. 알마티에 계셨던 거죠? 네, 알마티.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고려인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네, 제 기숙사 생활을 좀 했는데요. 네. 그 두 번째 학기에 룸메이트가 고려인 드미트리 크박 씨였습니다. 아, 크박. 네. 곽이네요, 곽. 그렇죠. 요즘 유행 곽튜브 아시나요? 아니요. 아, 곽튜브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거든요. 네. 크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쪽 약간 러시아에서는 크박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크박. 왜냐하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펠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요? 네. 몰랐네. 그 드미트리를 줄이면 디마입니다. 네. 디마 크박. 엄청 싸웠대요. 성 때문에. 크박이 뭐냐고. 어린 나이에. 그 자기 동생 맞으면 자기 가서 때려주고. 자기 누구랑 싸우면 동생 와서 같이 싸워주고. 3대가 다 2대가 한국인들이 결혼합니다. 90%의 고려인들은 한국인끼리 결혼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많이 줄어서 90%까지 줄어든 거지 원래는 99%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했던 빅토르 초이. 네. 아버지가 고려인이셨고 2세대셨고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분이셨나 러시아 분이셨나 락커셨나요? 락커죠. 빅토르 네, 초이. 네, 네. 그분. 그 러시아의 비틀즈급이신 분. 어쨌든 이제 디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어린 꼰대였거든요. 한국인이란 말을 듣고 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잘 때 친구들 불러다가 깔려고 했답니다. 같은 방 쓰는데.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 한국말 못합니다. 보통은 이제 못해요. 네. 그 아는 말이 이제 순자. 네. 어머님 성함인가요? 아니요. 순대. 아. 피순자를 먹습니다. 피순대를 먹고요. 김치. 백김치를 먹습니다.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살겠다를 러시아 말로 합니다. 이제 살겠다. 그 외에 배고픈데 이제 살 것 같다. 네, 그 말을 러시아 말로 합니다. 그 원래는 없는 표현인 거죠? 러시아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살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그렇겠네요. 네. 배고플 때 엄청 배고프다. 뭐 좀 먹고 나면 이제 살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지 않나.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시겠지만 블라디보스톡이랑 그쪽에 계신 분들을 강제 이주시켰죠. 네, 중앙아시아로. 네. 유대인 영화 보시면 그 독일 애들이 이렇게 유대인 옮길 때 기차에 태우는데 그 무슨 짐칸 같은 데 태우잖아요. 사람들 세워갖고 똑같이 그런 기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보낸 겁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어떻게 보냈느냐면 그 짐칸에다 그냥 사람을 꽉꽉 채워서 보낸 거예요. 가면서도 죽고. 그렇죠. 그게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비행기로 타고 가면 6-7시간입니다. 그렇죠. 넘을 거예요 아마. 요즘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면은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 기차로. 그렇죠. 그런 짐칸에 실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돌아가시고 뭐 배고파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먹을 거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땅이 넓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네. 허허벌판에 버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허허벌판에서 굴을 파고 가진 손으로 밭을 일구고. 그렇죠.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사실. 거기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농업을 또 전파하고 카자흐스탄들에까지도 농업을 전파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세대 분들은 이제 한국인이죠. 정체성은. 근데 2세대로 넘어가면 한국말도 하고 러시아말도 합니다. 3세대 디마 제 룸메였던 친구는 러시아말만 하는데 이제 알아듣기는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다. 할머니가 말하면 알아듣긴 하는데 다는 못 알아들어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수준이 되고요. 디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인이고 너는 외국인이다. 왜죠? 제가 카자흐스탄에 온 외국인이고 자기는 한국인이다. 그런 접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둘 다 한국인인데 네네네. 이 친구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배우고 살았는데
처음 본 거죠.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제가 봤을 때 그 말의 핵심은 그거죠. 나도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사는데 네가 이제 이 나라에 외국인으로서 놀러 왔으니 네가 이제 외국인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엄청 잘 지키고 삽니다. 그거를 그때 처음 느껴. 아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복 중에 하나구나.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해국에서 3세대로 태어나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없고 저는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내가 한국인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학교에서 놀림 받은 적도 없고 그렇죠. 그걸로 싸울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한국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카자흐스탄이나 뭐 러시아인이 되지 않고 한국말은 못할지라도 자기 그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높았던 친구죠. 이렇게 한 학기 같이 보내고 결국엔 나중에는 친해집니다. 옷 사러 갈 때 같이 가줬어요. 옷 사러 간다길래 네네. 가서 골라주고 야, 이 색깔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네네. 의사소통 영어로 하나요? 섞어서 했죠. 근데 대부분은 한 70% 80%는 그쵸 한 70%는 영어로 하고 30%는 러시안 말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친해져서 이제 디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다 돌아오고 나서 한 6개월 있다 또 이제 봉사활동 할 기회가 3주월 정도 할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이번에는 그 한국어 학당을 가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원. 네.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한 3주 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가면은 이제 어느 복도에 딱 들어가면 그 독립군 분들의 영정사진이 아니죠. 그냥 그 그림, 네. 사진 다 걸어놨어요. 네네. 근데 보면 처음 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보는 분들 중에서는 모자에 별이 달린 분도 계시고. 처음 느꼈죠. 아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소개를 절대 안 하는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확실히. 그때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겼죠.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은 뭔가 대체. 왜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같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사회주의로 빠져서 한국에서 안 가르치고 누구는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와서 사회주의 쪽에서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들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돼서 3세대를 아직도 한국인으로 살아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계기가 좀 많았던 그런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약간 충격적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 뒤로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는데 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에. 고? 지오. 네네네. 소설 원작인데 네. 거기에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제1교포 3세대, 2세대, 3세대의 얘기입니다. 네. 또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겨서 조선적을 갔습니다. 조선적. 일본에 가면은 한국인들이 아직 제1교포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선적은 북조선이죠. 북조선. 네. 한국적은 한국이고요. 네. 아버지가 조선적에서 어느 날 이제 한국적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와이를 못 간다. 그렇죠. 미국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네. 평생을 자기는 조선 사람이라고 살아왔는데 네. 그리고 학계도 2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총련계하고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따로 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이야기거든요. 아들은 스기하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일본 이름이네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난 저기다, 교포다. 한국인이다. 네네. 여자친구 도망갑니다. 첫날 밤 맞으려고 할 때. 네네.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살아가는 내용을 잠깐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왜 하와이로 가고 싶어 했느냐? 북한 국적에서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어 했느냐? 네. 북한이 점점 저무는 거예요. 한국은 뜨는데. 그렇죠. 자기 자식이 좀 더 나은 쪽의 국적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 일본 국적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여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관한 영화도 좀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됐었던 저의 첫 유학 경험이었습니다. 네. 디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처음 겪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관한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고려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카자흐스탄. 그렇죠. 네.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스텝 영어로 스텝이죠. 그렇죠. 약간 평원. 초원. 평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그분들 이건 제 썰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무슨 동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네. 조그만 동상, 금으로 된 동상을 발견을 해요. 기마병인데 그 사람을 이제 되게 숭상합니다. 옛날에 발견된 그 금으로 된 동상을 네. 갑옷을 입고 있고 금으로 된 걸.
김 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 금이니까. 그렇죠. 네. 제 썰입니다. 네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로우타이어님의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